네, 뵀을 때 해보았던 그 실습 과제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룰 거는 두 가지인데요. 레이어를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가역적 방법으로 지워주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하나는 스탬프 툴을 써서 어떤 특정 영역을 복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스탬프 툴을 써서 어떤 영역을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탬프 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스탬프 툴은 요거죠. 네, 그걸 클릭하셔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긴 지금 십자가 마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크기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마우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를 탁 눌러주시면 이런 게 뜨는데 역시나 크기가 지금 15포인트로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 포인트 크기를 늘리는 거는 엔터키 위쪽으로 괄호키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오른쪽 걸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왼쪽 걸 누르면 작아지죠. 네, 그걸 사용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스탬프 툴을 할 건데, 네, 스탬프 툴로 이제 뭔가를 복사를 할 때는 항상 원본의 영역을 먼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꽃 자체를 이쪽에다 하나를 또 더 복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왼손 하단에 있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누른 순간 이것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역을, 그러니까 총 쏠 때 무슨 관역처럼 바뀌죠. 이건 뭐냐면 복사하는 원본을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Alt를 누르고 이쪽을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이제 손을 띱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꽃을 여기 부분에다 그대로 복사한다 그러면 여기를 딱 누르면, 누른 순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 마크가 보이죠. 네,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 십자 마크가 보입니다. 그걸 이제 얘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복사를 할 때 100% 선명하게 안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윗부분에 이 오페서티를 61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61로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100으로 하셔야지 이제 선명하게 되죠. 다시 가겠습니다. 네, 100으로 하고 가니까 얘가 선명하게 오죠. 저희가 항상 복사를 하실 때는 문지르시면서 원본이 있는 위치에 여기 십자 마크 있지 않습니까? 요걸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부위를 복사를 하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꽃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떤 객체를 복사할 때도 쓰지만 어떤 특정 영역을 갖다가 이제 뭘로 메이크업 해볼, 그러니까 뭘로 뒤집어 씌울 때도, 커버할 때도 쓰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요쪽에 요 상단 영역 여기를 여기 있는 거로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메꿔버리고 싶어요. 그럼 역시나 Alt 키를 누르고 이 코너를 클릭하고, 항상 복사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정보가 보통 이제 수평이 보통 동일한 정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하실 때는 반드시 중간에 손을 한번 띄셔야 돼요. 네, 만약에 좀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쭉 갑니다. 자, 십자 마크를 주목해 주세요.
십자 마크가 지금 보면 이파리,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파랗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린색의 잎이 안 나오죠. 지금 상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직도 바뀐 초록색, 그러니까 다크블루를 생각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린색을 얘는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얘를 문질러도 지금 보세요. 십자 마크가 문질러지는 그 부분은 블루색이에요. 다크블루. 하지만 내가 여기를 아무리 문질러도 다크블루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내가 손을 띄지 않는 이상 거기를 원래부터 있었던 그린색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자, 이제 손을 한번 띄었어요.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블루 색깔이 다시 입혀지죠. 자,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원본을 클릭하고 항상 하시면서 중간중간 손가락을 살짝살짝 띄었다가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요 스탬프 툴을 쓰는 그러한 요령이고요. 역시나 이제 스탬프 툴을 쓰시려면 이렇게 요거를 키워서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조금 이제 좁은 영역을 하실 때 이렇게 작게 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한 영역을 내가 여기만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라소 툴을 써서 거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툴을 써서 어디를 선택하고 하면요, 자, 이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바깥으로. 내가 이걸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라소 툴을 한 거 그 영역 밖으로는 얘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작업하는 바운더리를 내가 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스탬프 툴을 쓰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네, 이거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 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정 선생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린 색깔의 무슨 막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다크블루로 다 뒤집어 씌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진 밑에다가 요 다크블루 종이를 한 장 깔 거예요. 예, 종이를 한번 깔아 볼게요. 하지만 이제 요 사진 밑으로 종이를 깔아야 되는데, 종이를 깔려면 자, 보세요. 레이어를 하나를 내가 더 애드를 할 거예요. 보면 여기 쓰레기통 옆에 요 종이 접힌 게 하나가 있죠. 얘를 클릭해줘요. 이렇게 그럼 하나가 생겨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 다크블루 색깔을 내가 이제 여기다 뒤집어 씌울 건데, 그럼 요 다크블루 색깔을 먼저 내가 컬러를 샘플링을 해와야 되죠. 컬러 샘플링은 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드라퍼 툴이 있어요. 요거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다크블루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게 포그라운드 컬러가, 앞부분 컬러가 다크블루가 됐어요. 네, 요거는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그걸로 바뀌죠. 보시면 네, 금방 그린 색깔을 클릭하니까 됐죠. 네, 다크블루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여기는 백그라운드인데 얘를 이제 좀 이따 뒤로 보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내가 요거 지금 칠한 다크블루 색깔을 여기다가 꽉 채울 거예요. 꽉 채우는 건 어떻게 해요? 채우니까 필이죠. 필이라는 명령은 에디가 갖고 있어요. 에디 가서 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컨텐츠에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컬러가 나오는데, 지금 다크블루 컬러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포그라운드 컬러죠. 앞에 있죠. 이걸 포그라운드 컬러 해준 다음에 오케이를 해주세요. 확 칠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뒤로 보내야 돼요. 근데 뒤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왜요? 여기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자물쇠를 한 번만 클릭해주면 자물쇠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여기 다크블루가 있는 레이어를 밑으로
위에 사진에 이 다크블루 컬러에 이 면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위에를 우리가 지우게 되잖아요. 요 이제 지우개로 한번 보죠. 지우게 되면 오파서티를 100으로 해서 지우게 되면요, 여기가 그러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위에 종이가.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구멍이 나니까 이 구멍이 난 부분을 통해서 아래쪽에 이 다크블루가 보이게 되는 그러한 원리죠. 네. 자, 그런데 뭐 가장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지우개로 금방 했던 것처럼 지우면 돼요. 크기를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우개나 브러쉬나 우리가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괄호키 2개 갖고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의 엔터키 바로 위쪽에 보면 대괄호키 2개가 있는데, 오른쪽 걸 누르면 커지고 왼쪽 걸 누르면 작아지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히 구멍을 딱 뚫어버리는 거고, 이 영역 자체를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이걸 실수 없이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갔는데 모르고 또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쪽 부분이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잘못된 부분만 가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로 홀딩을 다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우리는 이거를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조금 돌아가고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거를 다시 검은 레이어를 밑으로 깔아내리고, 여기에서 네, 여기다가 이제 요 위에 상단의 레이어, 그림 있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판이 하나가 딱 생기죠. 이렇게 보세요. 자, 하얗게 생긴 거는 가로막는 게 아무도 없다. 그냥 모든 걸 다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검게 표현을 한다, 그럼 검게 표현한 부분이 이 사진에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검게 칠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브러쉬로 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칠하기 전에 항상 주의하실 게, 여기에 컬러 세팅이 포그라운드는 블랙,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워킹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뒤집혀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검정색이 칠해줘야 되는데 안 칠해지니까 반드시 여기가 포그라운드가 블랙, 백그라운드가 화이트 된 거 확인하시고, 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칠해보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칠해질 때 원타임에 확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상단에 보면 여기 오파서티를 17로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100%, 그러니까 17%만 칠해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0으로 올려버리면 보세요. 이게 100%다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역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드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하드니스가 100이 되어버리면요, 이 경계 라인이 칼처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딱딱해지죠?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제로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시 복원하려면, 자, 이거 되게 좋은 게, 내가 이제 붓으로 칠해갖고 까맣게 날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지우개로 거기를 지워주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우개로 다 칠해버리면 여기 까만 게 없어지면서, 자,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브러쉬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여기에 까만 부분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구멍이 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 주시게 되면 구멍이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색깔 칠해지는 거를 꼭 100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내려서 하시게 되면 100%다 원타임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여러 번 되풀이하면 100%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배경을 약간이라도 살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요걸로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100으로 올릴게요. 올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일단은 했어요. 라프하게.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밑에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요 레이어를 한번 꺼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여기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레이어 마스크가. 하지만 내가 이제 애니타임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으면 아까 했듯이 지우개를 써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원래 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거를 지우개로 했던 거를 이제 레이어 마스크 한 거를 내가 어플라이 하고 싶다. 그럼 마우스를 여기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딱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딱 눌러세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하면 이제 완전히 여기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효과가 딱 적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뒤로 돌아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또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세이브를 하면 얘가 세이브 에저 하면요, 세이브 에저 해갖고 얘를 PSD로 하나를 세이브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 이제 작업 다 끝냈어, 그냥 끝낼 거야 그러면은 레이어 가셔서 플래튼 이미지 해줘 버리시면 고스란히 얘가 한 장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럼 그 상태로 세이브 에저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JPG로 하나를 남겼고 편집이 가능하도록 또 이렇게 PSD도 하나 이렇게 남겼어요. 만약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미흡하다 그러면 PSD 불러서 또 여기 레이어 마스크 영역을 우리가 편집을 하면, 네, 여기를 편집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